자동 조정 장치는 자동 조정 장치에 대해서 얘기해 줄 건가 봅니다. 자동 조정 장치는 조종사가 비행 전에 미리 입력한 데이터에 따라, 요거 중요하죠. 미리 입력한 데이터에 따라 자동으로 비행 경로 및 고도를 유지해 주는 거다. 경로는 어떻게 해요? 가는 길. 고도는 비행기의 높이, 이런 거겠지. 자동 조정 장치에는 관성 항법 장치라고 불리는, 아우야, 딱 봐도 어려운 이름처럼 나오죠. 일단 네모치고 보는겨. 관성 항법 장치라고 불리는 감지 센서는 다양한 비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비행기의 이동 방향, 어디로 움직여라, 이동 거리 몇 킬로 움직여라, 속도, 시속 몇 킬로로 움직여라를 지속적으로 정확하게 측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관성, 어느 대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항법, 조정하는 방법에 대한 장치. 이 장치의 핵심이니까 또 중요하지. 가속도 센서와 자이로스코프인데, 이를 통해 측정된 값을 계산하여, 그러면 가속도 센서와 자이로스코프는 뭐예요? 뭔가를 측정한다는 얘기인 거겠지. 운항 정보를 파악함으로써, 여기 운항 정보에는 뭐가 들어갈까? 운항 정보에는, 그렇지, 쟤네들이 들어가겠죠. 이동 방향, 이동 거리, 속도 등을 파악함으로써 비행기가 정해진 경로로 운항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해진 길로 가야지. 비행기도 교통사고 나는 거 알아요? 네. 언제 누군지 모르겠지만 진짜 지금 이러한 자동 항법 장치가 나타난 게 이유가 미국에서 비행기 둘이 그냥 이륙하다 같이 충돌해가지고 한 500명이가 한 번에 죽은 사고가 있어요. 그 이후로 이걸 이제 달아놓은 거거든. 비행기의 운항 정보를 파악하려면 직선 운동과 가계 변화가 일어나는 회전 운동인 각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얘기네. 비행기는 비행기가 움직입니다. 어떻게? 직선 운동도 하고 회전 운동인 각 운동도 하고, 비행기는 직선 운동, 각 운동을 한다는 얘기지. 가속도 센서는 자동 관성 항법 장치의 핵심이었죠. 가속도 센서는 비행기의 직선 운동에 의한 방향, 속도, 이동 거리의 변화를 감지합니다. 직선 운동에 의한 방향, 속도, 이동 거리 변화를 감지합니다. 누가? 가속도 센서가. 직선. 슉. 슉. 비행기는 3차원 공간에서 운동하니까 위치나 정보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축이 필요합니다. 그렇겠죠. X, Y, Z축 필요하겠지. 따라서 가속도 센서 역시 3개가 필요합니다. 3차원 공간에서 이동하기 때문에 3가지 축이 필요하고 가속도 센서도 3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X축 가는 거, Y축 가는 거, Z축 가는 거, 3가지가 필요하다. 비행기의 맨 앞에서 꼬리까지를 기준으로 한 수평축, 한쪽 날개에서 다른 날개 쪽으로, 여기 와있지 않으면 이 시간에 일어나도 되는데, 그쵸? 아니요. 비행기의 한쪽 날개 끝에서 반대쪽 날개 끝을 기준으로 한 수평축, 비행기 동체의 윗부분에서 수직으로 아랫부분까지 기준으로 한 수직축에서 직선 운동을 측정하는 가속도 센서가 각각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림 하나 그려드리지 않았나? 비행기가 이렇게 있고요. 날개가 이렇게 있을 거죠. 이렇게 하는 X축 1개 필요하고, 이렇게 오는 Y축 1개가 필요하고, 위에서 동체로 이렇게 내려오는 Z축 3개가 필요했었지. 이렇게. 그렇지 않나? 이게 X축, 이렇게 가면 Y축, 이렇게 오면 Z축이 되는 거지. X, Y, Z.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수평 방향으로만 가속하면서 직진한다라는 건 어디예요? 요렇게 요 방향으로만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디가 있냐? 수평 방향으로만 가속하면서 직진할 때 어떠한 외부의 힘도 작용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비행기가 이렇게 가는데, 그런 거 다 무시하는 거예요. 이제 중력도 무시하고 공기 마찰도 무시하고 이런 것들 다 무시하고,
수평축에서의 직선 운동을 측정하는 가속도 센서가 작용하여 이동 거리와 속도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하, 수평 방향으로 가속하면서 직진한다면 누구? 이동 거리와 속도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물체에는 중력이 작용하므로 수직 방향의 가속도 값은 기본적으로 일단 측정이 됩니다. 중력을 안 받을 수는 없으니까 그건 일단 넣어놓고 계산을 하는 거래. 디폴트 값인 거지. 비행기의 직선 운동을 측정하는 가속도 센서. 세 번째 딸랑 넘어갈게요. 그런데 가속도 센서는 직선 운동에서의 방향과 거리, 속도만 측정할 수가 있고, 외부의 힘에 의해 갑자기 기울어지는 것과 같은 가계 변화는 정확히 측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겠지. 가계 변화를 정확히 측정하지 못하니까 가계 변화 꼭 측정해야 되나? 해야지. 이게 각이 이렇게 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각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이게 지금 추락하고 있다는 이야기인 건데. 그러니까 각도 확실히 측정해야 돼. 운항 중인 비행기가 좌우로 기울어지는 것은 맨 앞부분의 꼬리까지 회전축으로 한 회전 운동이고, 오케이. 얘네는 체크할게요. 좌우로 기울어졌다. 맨 앞부분에서 꼬리까지 회전축으로 한 회전 운동이고, 뒤에 문제 나오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맨 앞부분에서의 꼬리까지 얘가 X축으로 되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옆에다가 X축이라고 써놓으면 되지. X축을 회전축으로 한 회전 운동이고, 비행기의 머리 부분이 위로 들리거나 아래로 내려오는 것은, 비행기가 들리거나 내려가는 것은 비행기의 한쪽 날개 끝에서 반대쪽 날개 끝을 회전축으로 한 회전 운동입니다. 비행기 한쪽 날개에서 다른 한쪽 날개축. 요거는 뭐였어요? 뒤에 문제 보면 Y축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옆에다가 또 Y축이라고 쓰면 되지. Y축. Y축. 에이, 뭐요. 예, Y축. 다음, 비행기가 좌우로 선회하는 것은 동체의 윗부분에서 수직으로 아랫부분으로 회전축으로 하는 회전 운동입니다. 선회한다라는 건 비행기가 뱅글뱅글 도는 거니까 얘는 누구예요? 이 회전축은 Z축이지. 이와 같이 세 가지 회전 운동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세 개의 자이로스코프가 필요합니다. 회전 운동 측정하는 건 누가 한다? 자이로스코프가 한다. X, Y, Z 세 개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자이로스코프의 구조와 원리는 무엇일까? 지 혼자서 물어보고 이제 대답해 줄 거죠. 그럼 이제 뒤에 나오는 기본적인 얘기는 뭐가 나와야 돼요? 자이로스코프의 구조와 원리에 대해서 나오겠지. 옆에 그림 보시면은 알고 우린 내용은 이미 알지만 어떻게 해요? 회전축 얘 있죠. 얘를 중심으로 얘가 뱅글뱅글 돌고 있는데 회전축하고 누구하고 붙어 있어? 회전자라고 해서 여기 얘가 붙어 있지. 그래서 회전축이 돌고 회전자도 같이 돌고 있고, 짐벌 A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회전축의 위, 아래 부분을 고정해 놨지. 짐벌 B는요, 회전축 짐벌 A와 수직 방향으로 90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 있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베어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겠지. 그렇게 해서 그냥 그 내용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회전축과 회전자가 회전하고, 짐벌 A는 회전축을 위아래를 잡아서 고정시키고, 짐벌 B는 짐벌 A와 90도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림 자이로스코프는 팽이처럼 회전 운동을 하는 회전자 한 개와, 회전자는 계속 회전자 운동하고 있고, 회전 운동하고 있고, 회전자는 회전축을 중심으로 모터에 의해 고속으로 회전 운동을 하고 있고, 회전자는 계속 돌고 있어. 이렇게. 짐벌 A는 회전축의 양 끝을 잡아주며 짐벌 B와 90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짐벌 A와 짐벌 B는 베어링으로 연결되어 있어. 여기 이렇게 베어링으로 연결되어 있어.
짐벌 A와 짐벌 B가 이루는 각은 90도보다 크거나 작아질 수가 있다. 짐벌 A, 짐벌 B 얘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각이 90도보다 변할 수가 있다는 거지. 기본 90도겠죠. 그럼 딱 90도면은 뭐겠어요? 기울어지지 않고 계속 잘 가고 있습니다. 이거겠지. 다음 페이지 볼게요. 한편 자이로스코프는 다음 두 가지 물리적 특성을 바탕으로 합니다. 회전자가 고속으로 회전 운동을 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힘이 작용하지 않는 한 회전 관성에 의해 회전축의 방향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계속 혼자서 돌고 있기 때문에 옆에서 건들지만 않으면 계속 그 방향, 그 속도로 계속 돌고 있지. 이로 인해 회전자의 회전축과 연결된 짐벌 A 역시 어느 방향으로도 기울어지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게 됩니다. 회전자가 고속으로 회전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 힘이 없으면 회전축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 회전축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 짐벌 A가 기울어지지 않고 균형을 유지한다. 다음으로 이제 힘이 가해지지 않았으니까 힘이 가해지는 장면을 생각해 주겠지. 자이로스코프의 축에 외부로부터 힘이 가해지면 여기가 은근 중요 포인트죠.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면 힘이 가해진 축이 아니라 그 축과 90도를 이루는 방향으로 힘이 전달됩니다.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었죠. 예를 들어 팽이가 쓰러지려고 할 때 팽이채로 팽이의 측면에 힘을 가하면 그 측면과 90도를 이루는 팽이의 회전축으로 힘이 전달되어 회전축이 더 빨리 회전하게 되면서 팽이가 쓰러지지 않고 계속 돌게 됩니다. 땅이 있어요. 어디가 있을까? 팽이가 이렇게 기울어져서 쓰러지려고 하고 있어. 이렇게 땅이 있는데 팽이의 회전축은 여기인 거지. 옆에서 힘을 가해서 팽이를 때려. 그러면 이 방향으로 어디가 있어? 이 방향으로 힘을 받는 게 아니라 90도, 즉 회전축이 힘을 받는 거지. 그래서 더 빨리 돌게 됩니다. 더 빨리 도니까 어떻게? 이것 자체가 쓰게 되는 거지. 됐을까? 그러니까 옆에 친구가 막 머리가 어지러워서 쓰러질 것 같으면 때리면 된다고. 때려서 자꾸 돌려, 애를. 그러면 쓸 거야. 이와 같은 원리로 자이로스코프의 회전자가 고속으로 회전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림의 화살표 방향으로 외부의 힘이 가해지면 회전축과 90도를 이루는 짐벌 B로 그 힘이 전달됩니다. 다시 여기 빨간색. 그림 앞에 화살표 방향으로 외부의 힘이 가해지면 회전축과 90도를 이루는 짐벌 B가 전달돼서 짐벌 B가 움직이게 된다고. 짐벌 A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짐벌 B가 움직인다. 얘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얘가 움직인다. 짐벌 A는 회전 관성으로 인해 균형을 유지하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다시 중요 포인트, 짐벌 A는 움직이지 않아. 짐벌 B는 외부의 힘에 의해 기울어지니까 짐벌 B가 기울어져. 짐벌 A를 기준으로 짐벌 B가 이루는 각의 변화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정해진 시간 안에 얼마만큼의 각의 변화가 일어났는지 각속도를 측정하여 기울어진 방향과 정도를 알 수가 있다. 짐벌 B가 기울어져서 각의 변화가 생기면 그 각의 변화를 각속도를 측정해서 몇 도, 어느 방향으로 기울어졌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가 있다. 네.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면 여기 외부에 힘이 가해질 경우가 뭐가 있는데 영어는 짐벌 B에다가 힘을 넣어요. 자이로스코프에서요. 네, 자이로스코프에서는 어떻게? 여기가 회전축이 있고, 그쵸? 회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지? 외부에 힘이 가해지는 건 이 회전축, 회전자 붙어 있으니까 얘네한테 힘이 가해지는 거지.
즉 회전축 회전자에다가 힘이 가해지면 회전축 회전자하고 90도 이내는 짐벌 A야 짐벌 B야? 짐벌 B지. 그러니까 짐벌 B가 움직인다고. 됐을까요? 네. 오늘 어차피 빨리 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계속 이렇게 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만약 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 비행기가 앞으로만 직선 운동을 한다면 비행기의 맨 앞부분에서 꼬리까지 기준으로 가속도 센서가 작동을 할 겁니다. 그렇겠죠. 비행기가 이렇게 있어. 비행기가 이렇게 있는데 앞으로 계속 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여기 X축하고 관련된 것만 가속도 센서가 작동하고 있겠지. 하지만 하강 기류를 만나서 비행기의 머리가 아래로 향하면 이 비행기가 이렇게 아래로 향하면 너무 무섭지 않나? 속도 변화와 가계 변화를 동반한 운동을 한다면 여기에서 이렇게 비행기가 앞으로 기운다라고 하면 속도도 변화하고 각도 변화를 하는 거지. 가속도 센서는 시간에 따른 속도와 이동거리의 변화를 측정합니다. 가속도 센서가 시간에 따른 속도와 이동거리를 변화를 측정합니다. 그리고 한쪽 날개 끝에서 반대쪽 날개 끝을 축으로 한 비행기의 회전 운동을 측정하는 자이로스코프가 XY축 누구? 어디가 X축이 아니라 Y축이지. 여기 Y축에 연결된 자이로스코프가 가계 변화를 감지하게 됩니다. 이처럼 가속도 센서와 자이로스코프로 측정된 값을 통해 비행기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함으로써 그런 거겠지.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원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에서부터 뭐 예를 들어서 요만큼 30도 각이 변해서 뭐 1분 동안 이동했다라고 하면 고도와 거리 다 계산 가능하겠지. 어차피 비행기 속도는 알 수 있는 거니까. 비행기가 원래의 궤도로 돌아오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요만큼 해가지고 1분 갔으면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제 다시 와서 원래 예상대로 해가지고 여기 요 길을 가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추락하고 있었다면 다시 자리를 잡아서 요 선상에 다시 비행기를 올려놓으면 되지. 이렇게 요거 변한 거 거꾸로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원래의 궤도로 돌아오는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네.